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안 쓰기로 했다죠. 그 종교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타 종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공휴일을 뜻하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는 그것도 참혹한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유럽 쪽, 미국 쪽은 좀 심한 편이죠. 우리는 좀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 문화로 자리를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타 종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안 쓰기로 했다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밋밋하긴 하죠. 해피 홀리데이. 이거 공휴일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립적인 해피 홀리데이로 많이 쓴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배려 차원에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재판이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역사적이냐고 하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건국을 한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게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법치를 지켜내느냐 하는 게 이번 윤석열 재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의 지배라는 게 어떤 사람도 법 이외의 것에는 지배당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지배, 이 상대 쪽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합니다. 이 반대쪽 개념이죠. 법에 의한 지배. 이 자의적으로 사람이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 편은 법으로 보호해주고 자기가 싫어하고 상대편, 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탄압하는 이런 지배를 하는 것. 사람이 자의적인 법을 이용해서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거의 인치죠. 사람에 의한 지배죠. 옛날처럼 왕처럼 법도 없이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요즘도 일당 독재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독일의 히틀러의 경우에도 모두 법에 따라서 지배하는 것처럼 외형은 갖췄죠. 실제 들여다보면 하나의 정당이 또는 한 명의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가지고 지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1년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이 법치냐 아니냐, 법치냐 인치냐를 놓고 대립한 1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 이제 연말이 다 돼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올 한 해는 조국 추미애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단신으로 법치냐 인치냐를 놓고 싸운 한 해였다.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재판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첫 재판이 있었죠. 조국 가족 정경심에 대한 재판.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첫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조국 가족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에 법치를 위한 공정한 심판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이외에도 원전 조기 폐쇄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김경수 사건 등 많은 권력형 비리들이 아직 검찰 단계에서 또 이 재판 단계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법치가 완성됐다, 법치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또 나온 여론조사 하나만 잠깐 소개를 하면요. RN서치에서 12월 넷째 주 조사였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5.2%, 부정평가가 59.9%,
35%로 떨어진 건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 지금 지난 1년간의 이 법치냐 아니냐, 법치냐 인치냐에 대한 이 우리 한국의 정국을 놓고 독일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제는 우리가 외국 언론에 소개를 해도 뭐 과거처럼 뭐 사대주의니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 외국 언론은 또 이렇게 보는구나. 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외국 언론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실은 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많은 외신들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번 이 독일 공영방송국입니다. 도이치벨레라는 방송국에서 지난 1년 문재인 정권과 이 윤석열 사태를 이 총괄하는 방송을 했는데, 뉴스를 했는데, 꽤나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핵심을 잘 짚어냈다. 사실 우리 국내 언론들은 많은 것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 사고에.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떨어진 입장에서 잘 짚어냈다. 한번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독일의 공영방송국인 도이치벨레가 지난 10일 방송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꼽았습니다. 이 방송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 조직 내 적폐를 청산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독일 방송은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공세 끝에 5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놔야 했다.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 독일 방송은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도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부패 혐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권과 비슷하게 각종 부패로 집권당의 각종 부패 의혹들로 위기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맺었습니다.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패, 이 정권의 부패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장악,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장악, 그 다음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최고의 기구로 공수처까지 설립을 하면서 이제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장기 집권, 문재인 자신의 개인의 안전 여러 가지를 도모하는 것이겠죠. 물론 민주당이 지금의 야당보다 더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덮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그 가장 혼자서 그걸 돈키호테처럼 막아서고 있는 윤석열을 찍어내게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이제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방식이 너무나 조잡하고 거칠고 단순하고요. 또 비민주적이어서 도저히 우리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건국 이래 70년 동안 산업화를 이뤄내면서 어마어마한 군사 독재를 극복했습니다. 또 산업화, 좀 먹고 살게 되고 난 다음에는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그 민주화로 만들어진 권위정권, 그것도 많은 부패들을
극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정권들의 좀 성숙된 민주주의를 내세운 정권들, 그것도 무능부패도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비롯한 경제위기 이걸 틈타서 어느 당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독재적인 방식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깨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국민들이 그걸 용서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경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5,000년 역사에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번영시키는 경우가 없었다. 그게 지난 70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호락호락 그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 극렬 지지층 또 각종 지지율 등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독주의 길, 독재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판단 착오다. 그 역시 무능과 부패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연세를 좀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들 엄청난 권위적인 정부에 대해서 저항한 시위의 전력들도 다 가지고 경험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지율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또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시점에서도 선거로서 정부를, 국정을 전체를 다 뒤집어 바꾸는 선거혁명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이익, 자기 살아가는 일을 챙긴다고 바쁜 그런 소시민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이번 보여준 용기와 배짱, 보통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은 대다수 국민들도 또 때가 되면 이 시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된다면 지난 역사가 그래줬듯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이 법의 지배, 법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제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갈등, 이 대결의 구도를 연말에 마무리하는 그런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재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